지점. 법인 조정을 왜 했지? 자, 우리 그 부가가치세 쪽에서 뭐를 좀 안 했냐면 그 기한후 신고 딱 하나를 안 했어요. 그래서 그 기한후 신고 교재 어디로 좀 가주시냐? 회계부가소득 쪽 교재예요. 어디 갔냐? 자, 615페이지. 자, 615페이지 예제 따라하기 부가가치세 기한후 신고서라고 있을 거예요. 네, 거기에다가 회차 2개 적어주면 돼요. 시험에 기한후 신고는 2번밖에 출제를 한 적이 없어요. 자, 적어주세요. 자, 96회 2-1 96회 2-1 그 다음에 101회 2-2 101회 2-2 이렇게 하고요. 여러분들이 푸실 문제가 101회밖에 없어서 96회가 우리 교재 없거든요. 있나? 96회가? 96회가 없어요. 그래서 없어가지고 저랑은 예제 가지고 풀고요. 알죠? 여러분들한테는 100일에 맡겨볼게요.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들. 알죠? 자, 그럼 우리가 기한후 신고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세요. 자, 여러분 기한후 신고는 당초에 신고를 안 한 거죠. 그죠? 그럼 당초에 신고를 안 했어요. 그래서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내가 여기 있는 거 사례 가지고 해볼게요. 내가 당초에 이기 확정 신고를 아예 못 한 거예요. 이기 확정 신고를 못 해가지고 이기 확정 신고에 대한 기한후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알죠? 여기 사례죠, 여기 사례. 예, 그럼 여기 날짜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 10월 1일부터 12월 30일 세팅하기 똑같죠, 맞지? 확정 신고 하듯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렇게만 하면 정기 신고가 돼버리는 거예요. 10월 달부터 12월 달에 대한 정기 신고하는 거잖아요. 여기 정기 신고잖아요. 그렇다고 수정 신고도 아니고. 했죠. 그래서 뭐냐면 그냥 평상시대로 그 기에 날짜를 적으시는 거예요. 내가 누락한, 아예 신고 못한 그 날짜를 적으시되 여기 있는 과표 명세 있죠. 과표 명세를 아예 클릭하셔야 되는 얘는 여기 화살표를 클릭하시는 게 아니라 얘는 아예 과표 명세 자체를 뚝 클릭하면은 이렇게 신고 구분이 떠요. 그럼 실제로 처음 들어가면 지금 우리 확정 신고 입력했으니까 여기 확정이라고 잡아요, 컴퓨터가. 근데 우린 지금 확정 신고를 하는 게 아니라 기한후 신고하는 거잖아요. 맞죠? 그럼 기한후 신고 여기 있죠. 기한후 과세 표준 해서 4번이다 라고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기한후 신고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그 신고서 들어가서 해당 날짜 가서요, 우리 4번으로만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죠? 그럼 그렇게 하면 그냥 기한후 신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셨죠? 근데 주의하실 건 뭐냐? 우리 항상 문제가 되는 게 신고 불성실 납부지연 가산세, 그게 문제죠. 맞죠? 그게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이제 주의하실 게 또 마찬가지지만 우리 항상 수정 신고하고 기한후 신고는 절대 가산세를 미리미리 입력하시면 안 돼요. 맞죠? 그럼 질문이에요. 그럼 당초에 신고했던 세금은 얼마일까요? 신고하고 납부한 세금 당초에 기한후 신고는 없어요. 빵이에요, 빵. 당연히 무신고니까. 그럼 빵하고 여기에서 최종적으로 맨 아래쪽에 우리가 납부세액 나오잖아요. 걔와의 차이 나는 금액이 당연히 과소신고, 납부지연 가산세가 되는 당연한 그건 상식. 우리가 수정신고는 왼쪽은 이미 좀 신고되어 있는 내용이야. 왼쪽과 오른쪽 비교해서 과소신고랑 납부지연 판단했지만 무신고이기, 여기 기한후 신고는 무신고이기 때문에 빵하고 요 우리가 기한후 신고했었을 경우에 세액과의 차이 나는 만큼이 과소신고 납부지연이 된다라는 거예요. 알죠? 이렇게 하시고 넘어가겠습니다. 어떻게 하시면 되냐? 프리즈 걸었구나. 출석 체크 때문에 개인 프라이버시 방지. 그래서 어떻게 하시냐면 그 다음에 이제 신고를 기한후 신고하면 당연히 우리 늦게 신고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신고 연월일이 있죠. 여기에
우리가 기한 후 신고한 날짜를 입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최근 문제 보니까 여기에 그냥 입력 날짜를 안 바꿔도 상관없게 하더라고요. 그렇죠? 너비례 얘기하면 이거 바꿔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신고 연월일은 우리가 기한 후 신고한 날 있죠. 그걸로 하시면 되고 나머지는 입력하는 방식이 똑같아요. 우리가 그 세무 2급 때 배웠던. 알죠? 여기 수정 신고하는 게 아니니까. 알죠? 그래서 쉽기 때문에 저랑 문제 하나 풀고 615페이지 예제 가지고요. 문제 하나 풀고요. 여러분들한테 100일에 맡겨보겠습니다. 그렇게 진행을 할게요. 자, 어디로 가주시냐면 8번은 원가 외계인가? 원가 외계, 원가 외계네. 7번 같은데 잠깐만 좀 찾을게.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왜 없냐? 부가가치세 있을 텐데. 아 있구나. 깜짝이야. 부가소도 보니까. 자 어디냐면은 있네 여기. 자 회사는 303번 목성으로 가볼게. 목성. 세무 1급으로 돌리셔야 돼요. 오전반에 회계 2급을 해가지고 자 문제부터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자 문제 읽어보죠. 615페이지 읽어보면 자 주식회사 목성 303번에 자 밑줄 좀 쭉 두 번째 줄에 신고까지 밑줄입니다. 이익이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를 법정 신고 기간 내에 이행하지 못하고 이를 그러니까 여기까지 밑줄 치면 아예 무신고한 거죠, 여러분들. 이행하지 못하고 밑줄 이를 익년도 2월 1일에 기한 후 신고 여기까지 밑줄 치시고. 자, 계속 볼게요. 기한 후 신고와 함께 추가세액을 납부하기로 하였다. 과세표준 명세를 포함한다라고 돼 있죠, 여러분들. 이 과세표준 명세가 뭐냐면 우리 이미 배웠어요. 그 부가가치세 공급가액하고 우리 법인세에서 법인세법상 매출액과에 나타내는 서식이 우리 조정 후 수익금의 명세서였잖아요. 그걸 거꾸로 부가가치세 입장에서 표시해 줄 때가 그게 과세표준 명세예요. 무슨 말인지는 해볼게요. 근데 실제로 최근에 과세표준 명세를 낸 적은 없어요. 근데 혹시 모르니까 넣긴 할게요. 과세표준 명세를 포함해서 기한 후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자, 밑줄. 일반 무신고 가산세 밑줄 치시고. 몇 프로인가요, 여러분들? 그렇죠. 20%예요. 우리 그 수정 신고할 때 과소 신고는 10%지만 무신고는 좀 죄질이 좀 나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20%고. 자, 그럼 복습. 우리 수정 신고는 1개월 이내 하면은 몇 프로 가면? 90% 가면. 맞죠? 가면. 그다음에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70. 5%. 맞죠? 근데 여기 기한 후 신고는 1개월 이내 기한 후 신고하면 그렇죠. 50%예요. 꼭 외워주셔야 돼요. 1개월은 혹시나 높아지면 1개월 초과 3개월 이내면 30%입니다. 거기까지 낼 것 같진 않아요. 했죠. 그 나와 있네. 세 번째 줄에 미납일수는 7일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기 확정 신고는 몇 월 며칠까지 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 이기 확정 신고는 다음 연도 1월, 익년 1월 25일까지 신고해야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맞죠? 까지 신고해야 되는데 2월 2일에 했으니까 딱 봐도 1개월 이내에 기한 후 신고했어요. 그럼 50% 감면이 되겠죠, 여러분들? 되셨어요?
자, 그러면 일단 기한 후 신고 세팅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일단 부가가치세 신고서 들어오시고 날짜는 평상시대로 문제 언급된 2기 확정 신고로 잡으세요.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이렇게 하면 정기 신고를 입력해 버리는 게 되니까 정기 신고 안 했다면서요. 맞죠? 그걸 어떻게 해주시냐면 위에 있는 F4번 과표 명세 있죠? 클릭하시고 그럼 얘가 이제 확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을 건데 이걸 4번 기한 후 과세 표준으로 돌려주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4번으로. 됐죠, 여러분들? 자, 이렇게 하시고 그 다음 여기 신고 연월 맨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여기 신고 연월일이 2024년 1월 25일이라고 돼 있죠. 요걸 2월 1일로 돌려주시면 원래 그게 맞아요. 근데 요거는 수정 안 해도 뭐라고 하지 않더라고요. 보니까 해답지에. 수정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신고 연월에다가 클릭해서 2024년 02월 01일 이렇게 하는 게 맞죠, 여러분들? 어렵지 않죠? 여러분 또 기한을 신고하는 거 이렇게 잡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고 입력해 볼게요. 자, 보니까 자 10월 16일 제품 860만 원 부가가치세 별도를 제한전자에 매출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했어요. 잘했죠. 일단 세금 계산서 발급은 공급한 날 잘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밑줄 11월 15일 전송. 여러분 전송은 언제까지 해야 된다라고 배우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언제까지 전송해요? 아니에요. 그거는 세금 계산서 발급이고 다음 달 10일은 우리가 전송은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하고 다음 날까지입니다. 다음 날. 그럼 10월 17일까지 전송을 해야 돼요.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한 게 10월 16일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전송은 그 가서 로그인만 하면 되거든요, 여러분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10월 17일까지 해야 돼요. 전송은 다음 날 외워주시고. 근데 우리가 여러분들 그 지연 발급하고 미발급을 나누는 기준이 어떤 거였죠? 너무 늦게랑 너무 늦게는 아닌 거. 언제 기준이었어요? 맞죠? 확정신고 때죠. 확정신고 때 똑같습니다. 지연 전송하고 미전송도 너무 늦게 전송하면 그건 전송 안 한 거다. 알죠? 요걸 가르는 기준이 확정신고에 똑같이. 그럼 우리가 지금 물건을 판 날이 2기죠? 그러면 2기 확정신고면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잖아요. 그때 내는 전송했으니까 요거 지연 전송했다라는 뜻이에요. 지연 전송했다. 자, 그럼 얼마에 대해서 때려요? 지연 전송 86만 원. 860만 원. 여러분들 이거 그냥 외우시 마시고 항상 우리가 86만 원이라고 답을 하시면 분명히 세액이잖아요. 세액은 언제 나와요? 최종적으로 신고 납부할 때 나와요. 단기 중에는 최종적인 세액이 안 나와 절대. 아주 최종적인 세액이 안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마지막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게 세액 기준이고 나머지는 다 단기 중에 그런 일이 하는 거니까 다 금액 기준이 되는 거예요. 이것도 조심하셔야죠, 여러분들. 됐죠? 그래서 860만 원 기준이에요. 조심하시고. 자, 힘드시면 그냥 여러분들은 그 가산세율 높은 건 세액 기준이고 가산세율 낮은 건 금액 기준. 야매죠. 그죠? 이렇게 하셔도 되고. 자, 됐어요. 그럼 여러분 첫 번째 점은 어디다 넣으면 될까요? 그냥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인 신고서에 입력하듯이 하시면 돼요. 몇 번에? 그렇죠. 1번이죠, 1번. 여러분들 이거 세금 계산서 과세 매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1번에 집어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액이 860이죠. 860만 원. 네, 이렇게 넣어주시고 다 되셨어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점 보겠습니다. 자, 10월 4일에 원재료 670만 원을 주식회사 덕유 상사로부터, 원재료 670만 원을 덕유 상사로부터 매입하고 세금 계산서를 받았는데 이걸 누락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럼 이건 어디다 넣어요? 우리 평상시에 신고서로 따지면 10번에 넣죠. 매입세 공제가 되는 세금 계산서고 감가상각 자산 아니잖아요. 원재료. 그죠? 그러면 여기 세금 계산서 여기 어디냐? 여기 일반 매입 세금 계산서에다가 670만 원과 67만 원 이렇게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세금 계산서 수치분을 일단 다 넣고 시작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이렇게. 자, 됐고요. 그다음 얘는 가산세 없어요. 왜냐면 얘는 불쌍하잖아요, 여러분들. 맞죠? 요것만큼 매입세 공제를 받는 걸 누락했으니까 오히려 세금을 더 냈단 말이에요. 얘만큼은.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예정 신고나 확정 신고 때 내가 매입세 공제 받을 걸 신고 누락하면 안타까워요, 많이. 그래서 가산세는 없습니다, 얘는. 자, 그다음에 세 번째 점 보죠. 자, 12월 9일 날 제품 200만 원을 현대자동차에 매출하고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고 다음날 전송하였다. 잘했죠? 이거는 여러분들 세금 계산서도 제때 발급했고 전송도 다음날까지 잘했고. 그죠? 그럼 여기는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니까 어디로 가야 돼요? 5번에 가면 되죠. 5번. 그죠? 5번에 200만 원. 이렇게요. 되셨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그럼 이제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실 게 뭐냐면 어차피 당초에 확정 신고는 못했으니까 납부할세 0이다라고 했잖아요. 맞죠? 그럼 여러분들은 맨 아래쪽을 가셔서 그러면 기한 후 신고를 했을 경우에 최종적으로 얼마를 신고 납부해야 되는지는 27번을 째려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19만 원인데 당초에 납부한 세금은 0이죠. 신고 납부한 거. 그럼 이 금액 전체가 기한 후 신고는 항상 과소 신고 아니죠. 무신고, 그다음 미납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가산세 입력하러 갈게요. 자, 가산세 가면 가산세를 가면은요. 이 중에서 우리 가산세 뭐 있었어요? 딱 읽어보시면. 예? 말 좀 제대로 좀 해주세요. 어떤 거 있어요? 이거 지연 전송 이거 전자 세금 계산서 발급 명세 지연 전송한 거 첫 번째 점에 있죠. 맞죠? 11월 15일까지 전송한 거 있잖아요. 그거 맞죠? 여기다 넣으면 되고 0.3% 외우실 필요 없어요. 맞죠? 그럼 여기에 860만 원. 그다음에 또 뭐 있었어요? 그렇죠. 일반 무신고 신고 불성실하게 한 거잖아요. 맞죠? 그럼 얼마? 세액 얼마? 최종적으로 신고하는 거잖아요. 세액 기준. 네? 19만 원. 19만 원. 그렇죠. 19만 원. 원칙은 여기에 몇 프로? 20% 여러분들. 무신고는 일반이면 20%라면서요. 부정이면 40%고. 여기에 20%니까 우리가 38,000원? 그죠? 38,000원만큼 신고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제목이 신고불성실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목이 신고불성실이 들어가면 다시 감면이 있죠. 지금 아까 1개월 이내에 했으니까 50% 감면이잖아요. 50% 감면이다라는 건 거꾸로 얘기하면 50% 내라라는 거죠. 38,000원 50%만. 맞죠? 이렇게 하면 19,000원이에요. 근데 주로 우리 시험에 이렇게 기한 후 신고 1개월 이내 하죠. 맞죠? 1개월 이내 하면 그냥 10% 곱하시면 돼. 10%. 최종적으로 10%거든. 맞죠? 20%에 50% 곱하면 10%잖아요. 그래서 그냥 19만 원에 10% 때리셔도 돼요. 그냥. 굳이. 그렇죠? 그렇게 하면 아마 19,000원 나오겠죠. 19,000원. 그죠? 그래서 19,000원 잡으시고. 되셨나요? 이렇게. 자, 잡으시고.
자, 그 다음에 또 어떤 가산세 있냐면 납부를 다음 연도 1월 25일까지 19만 원 납부했었어야 되는데 2월 1일 날 했으니까 납부 지연이죠. 그죠? 얘도 똑같이 19만 원이죠, 여러분들. 그래서 19만 원. 당초 납부 기한 언제였어? 문제 보니까. 그렇죠. 1월 25일까지였죠. 근데 실제 신고 납부는 2월 1일, 2024년 2월 1일. 그죠? 그리고 납부 지연은 이자 개념이니까 가산세 없어요. 그래서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252원. 네, 아무튼 됐고. 되셨죠? 끝? 아니에요. 왜 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영세율 매출 누락했잖아요. 확정신고 때. 세 번째 점이요.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영세율 매출도 제때 신고해야 돼요. 확정신고 때 안 했죠? 맞죠? 그래서 영세율 매출도 두드려 항상 여러분들 영세율을 가끔 넘어가세요. 그냥. 알죠? 근데 영세율도 과세사업자니까 당연히 신고는 제때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200만 원의 매출액을 신고 안 했잖아요. 확정신고 때. 됐죠? 그래서 영세율 과세표준 불성실 가셔야 돼요. 여기. 그래서 영세율 좀 조심하셔야 된다, 항상. 여기. 200만 원. 영세율은 세액 가지고 할 수가 없잖아요. 세액이 0이니까. 그래서 200만 원이고요. 또 조심하실 게 우리도 얘도 이름이 신고불성실 들어가는 가산세니까 다시 여기에 50% 깎아주기 때문에 만 원에 50%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5,000원으로 돌려주시길 권장. 됐나요, 여러분들? 자, 됐어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이 실제